제넥신이 중국에 기수출한 파이프라인이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얘네 임상이 비혈특성을 입증했고 연내 결과가 도출돼서 데이터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넥신이 지금 시가총액이 약 3,700억 정도 돼요. 이 종목이 과거에 코로나 이슈로 타고 나서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한번 이런 3상이 이제 성공하면 상업화가 된다고 한다면 실적이 찍히면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바쁘신 분들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엔젤라를 지켜봐라.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제넥신이 이번에 성공한 파이프라인은 GXH99 중국에서 3상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파이프라인을 한 550억 정도의 타스진이라는 회사에 이제 기술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합쳐져서 아이메 바이오파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응증 같은 경우는 소아 성장 호르몬 결핍증 PGH들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보시면 노디로핀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약과 효능도 똑같고 안전성도 거의 유사한 약이다. 그러면 뭐가 더 우수하냐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약들은 매일 하루 1회씩 투여해서 1년 정도라면 365번을 투여해야 되는데 얘네는 일주 1회를 투여함으로써 한 50번 정도가 투약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그래서 이 약을 2세대 성장 호르몬 결핍증 치료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맨날 주사 맞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이거 대박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오는 차근차근 하나씩 다 따져봐야겠죠. 지금부터 이 시장부터 앞으로 가능성까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이번에 3상을 진행한 국가는 중국에서만 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지금 신장이 작은 저신장증 환자 18살 아래의 기준으로 볼 때 810만 명이 존재합니다. 보통 저신장증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100명으로 할 때 키 순서대로 등수를 했을 때 1번부터 3번까지 1년에 한 4cm가 안 자라는 사람들은 저신장증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축구 스타 메시 있죠. 메시 같은 경우도 딱 이 저신장증이 걸려서 만약에 너 이 주사 같은 거 안 맞으면 다 커봐야 150이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메시 아버지가 이적을 할 때 이 호르몬 치료제를 맞는 걸 조건으로 달아서 이걸 꾸준히 맞춰서 지금 170이 됐다라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PGHD였잖아요. 전체 시장은 8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 PGHD가 41.5%를 차지하고 환자분은 337만 명 정도다. 오케이? 그리고 이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특발성 저신장증 ISS라고 하는데 비중이 거의 비슷하죠? 이순이긴 한데 근데 PGHD 효과가 있으면 ISS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PGHD 승인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임상을 해서 두 번째로 획득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넥신도 ISS 군의 적응증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숄트 액팅 파우더 형식이에요. 근데 이건 좀 사실상 투여할 때 불편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숄트 액팅, 그러니까 똑같이 파우더나 리퀴드는 이제 1일에 맞는 거 똑같은데 리퀴드가 이제 액체 주사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펜 형식도 나오다 보니까 환자들이 맞추기가 대폭 편해졌어요. 이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 2018년도 2022년도 연평균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4년 정도면 시장이 따블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치료제 시장을 보더라도 한 3%, 5% 거의 GDP 성장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30%에 육박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의 규모를 보면 약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2023년도 지금 한 2,500억 정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중국이 10배 정도 크다. 지금 3년 만에 시장이 3배 커졌잖아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LAGH 보이시죠? 바로 이게 롱 액팅 성장 호르몬 치료제를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맞히는 제제를 LAGH이고 바로 이게 제넥신이 이번에 성공한 제형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2018년도에서 2022년도 성장률이 무려 64%. 이 말은 뭐다? 이미 시장에 나온 약이 있다. 중국에. 그리고 2022년도에 보더라도 46.7%.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대단히 중국 내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정도 수치는 쉽게 말하면 폭발적 성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을 HGH라는데 평균 신장률 한 16% 정도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LHH, 제넥신의 일주일의 제형을 긍정적으로 볼까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이 약을 맞추면 16개월 맞추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맞춰요. 그러면 키가 1년 기준 10cm 정도 자라니까 15cm 정도 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빼먹으면 한 번 빼먹을 때 그리고 두 번
3번 이상 빼먹을 텐데, 쉽게 말하면 빼먹을 때마다 키가 성장하는 양이 줄어든다,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통 3세에서 18세 이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직접 맞출까요? 절대 아니죠. 부모님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빼먹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일주일의 제형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거고, 이 시장을 지금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지금 표시해 놨는데, 이 시장에서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회사가 진사이언스와 안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터뷰인데 뭐라고 하냐면, 환자의 90% 이상이 성장 호르몬 치료 비용을 의료보험이 아닌 개인 주머니에서 지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명 기준으로 키가 작은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1년에 4cm 이하 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저신장증이라고 해서 급여를 받고 이제 싸게 이 주사를 맞출 수 있는 건데, 전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키가 동료보다 조금 작아요. 특별하게 소마트로핀 제제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부모들이 아이들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중국이 소득 수준이 올라간 거고, 이에 맞춰서 이 약이 꽤나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격이 엄청 비싸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중국 시장이 꽤나 괜찮구나.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롱 액팅 LHH가 2018년도 2022년도 성장률이 60%였잖아요. 그 말은 뭐다? 중국에 이미 나온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넥신이 적어도 2순위권이란 약인데 지금 크게 이 약들이 나와 있어요. 차근차근 보자고요. 먼저 중국 시장에 나온 약은 이겁니다. 진트로로라는 약으로 진사이언스 파마슈티컬스에서 2014년도에 허가가 돼서 지금 중국에서 유일하게 혼자 팔리고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제넥신이 바로 두 번째로 중국 시장에 성공한 치료제고, 여기 보시면 어센디스 파마거든요. 근데 얘네가 중화권에 진출하려고 이 비센이라는 합작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비센이라는 데가 2023년 1월에 3상을 끝마쳤는데 얘네도 똑같이 성공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넥신과 거의 동등한 시점에 성공한 약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화이자, 옥포에서 나오죠. 바로 이 엔젤라라는 약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글로벌 23개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차이나를 딱 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도 지금 성공했고, 이 약은 우리나라에 이미 이번 9월 달에 출시가 됐고 급여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 약은 중국에 출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경쟁약은 아니지만 추후에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제넥신에 성공했어서 가장 중요한 약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의 제형이 지금 LG생명과학에서 무려 2009년도에 국내에 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약은 지금 2023년도 9월 달에 이미 단종됐습니다. 왜 단종됐을까요? 인기가 없으니까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무조건 매일 맞는 것보다 편한데 왜 단종됐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봅시다. 바로 이게 2022년도 마켓 쉐어인데요. 여기 나오죠. 롱 액팅, 이게 일주일입니다. 바로 이게 점유율이 몇 프로냐? 0.94. 엄청 적죠. 이 약이 2014년도에 성공했으니까 2015년부터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점유율이 빠르게 안 늘죠.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죠? 매일 맞는 것보다 일주일이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표를 보면 별로 안 늘어요. 그죠? 2019년도까지 어쨌든 조금 늘었다가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왜 그렇지? 우리가 이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일주일에만 맞추면 편하니까 많이 맞출까 이렇게 낙관하면 안 된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첫 번째, 가격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첫 제형이 파우더 제형이었죠. 근데 이게 나왔을 때 1년의 치료비가 23,0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형, 주사형, 펜형으로 나오면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는데, 그렇게 환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되니까 가격도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6만 달러, 이게 6만 위안인지 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5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환자들은 이 7만이라는 숫자까지는 낼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HH, 중국에서 진사이언스가 이 데이터를 당연히 알았겠죠. 얘네가 과거에 2.5배 비용을 올렸는데도 올랐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매일 맞추는 건 똑같은데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맞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 엄청 편하잖아. 가격을 그래도 한 2배 올려볼 거라서 2배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리퀴드 제형처럼 나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시장의 자리를 아예 못 잡았죠. 점유율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향력이 없고 환자들이 쓰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넥신이 중요한 건 뭡니까? 당연히 가격대를 조금 낮춰야 된다. 우리가 이 힌트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순하게 가격이 문제였을까?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리서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통증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맞추다 보니까 그 약물의 입자가 커서 맞출 때 통증이 더 커요. 우리가 보통 이 주사를 맞을 때 공포가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사를 맞기도 전에 그냥 바늘을 보고 오는 공포.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사를 딱 꼽았을 때 오는 아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주사의 굵기를 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약물을 투여할 때 약이 들어갈 때 사실 가장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일의 주사제가 약물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리하긴 하지만 통증은 무조건 더 아플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가 뭐냐, 주사 방식. 리퀴드 아까 나온 것들은 펜타이 원터치 방식으로 대단히 편리한데 주사 바늘도 가늘었는데 지금 이번에 주일의 약들은 직접 추출해서 바늘을 몸에 찔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불편했다 이겁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주사 방식이 만약에 주일의 약들이 펜 타입으로 똑같이 나온다거나 주사 바늘도 지금 이런 불편함을 깨고 매일 맞추는 약처럼 가는 조건으로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격을 위에 가격보다 조금은 낮춘다라고 한다면 환자들이 더 맞출 수는 있겠죠. 통증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한번 이걸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약이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기 나온 엔젤라다. 왜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나오죠. 이건 뭐냐면 작용 기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제넥신인데 똑같은 군에 있다는 건 뭐냐면 작용 기전이 똑같다. 이 말은 뭐냐면 효능과 안전성이 거의 똑같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펩시냐 콜레나 2차예요. 우리 아까 이 진트로로 약이 2014년도에 처음 나왔죠. 근데 이 약은 지금 작용 기전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엔젤라라는 약이 화이자가 기술 수입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 글로벌 판권을 6천억에 사갔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치료제에서 가장 비싸게 사간 약이에요. 지금 제넥신은 570억에 팔았어요. 엄청 싸게 팔렸죠. 얘네는 자체 개발한 거고, 그리고 얘네는 지금 중국에 합작사를 차린 거니까 일본의 뭐 태진파마에 기술한 거 그 10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화이자가 글로벌 빅파마가 왜 6천억 주고 사갔겠어요? 가장 이 파이프라인이 효능과 안전성이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샀겠죠. 그 말은 뭐다? 제넥신이 속한 이 작용 기전의 약들이 가장 경쟁력이 조금은 우수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엔젤라가 국내에 9월달에 이미 출시했고 급여가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넥신도 작용 기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똑같이 성장했다고 본다면 엔젤라가 하는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제넥신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제는 엔젤라가 과거에 지금 일주일의 제형들이 점유율도 못하고 뭐 LG생명과학이나 이런 거 실패했잖아요. 그거를 고쳐서 이번에 국내에서 출시를 했고 나아가서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제넥신 그거를 똑같이 따라만 한다면 중국에서 제가 볼 때 성공은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 제넥신에 대한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 엔젤라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럼 봅시다. 엔젤라가 LG생명과학은 망했고 지금 중국의 진트로로도 점유율을 못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갈고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주 1회 가장 문제는 통증입니다. 실제로 여기 말하잖아요. 최현욱 교수가 말하는데 결국 대중화되지 못하고 단종된 건 통증 때문에. 아프니까 매일 맞추는 게 차라리 낫다. 기존의 1일 1제형은 펜 방식이라 대단히 편하다고 했죠. 근데 이 지금 LG생명과학이나 진트로는 펜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저렇게 조금씩밖에 안 늘겠죠. 단순하게 가격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엔젤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매일 맞추는 제형과 똑같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금 제가 발표한 거 보이십니까? 바로 엔젤라의 주사 굵기가 31G와 32G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32G만을 출시했다. 여기 보이시죠? 이 32G는 뭐냐면 32 게이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주사가 얇은 겁니다. 보통 얇을수록 환자한테 통증은 조금 덜 아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밀이거든요. 여기 나오면 지금 4mm, 8mm 나오잖아요. 이것도 보통 얇으면 얇을수록 덜 아프다라고 하는데 환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8mm를 맞춘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좀 통통한 애들은 8mm를 맞춘 거고 좀 마른 애들은 4mm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형에 따라 다른 건데 31G, 32G는 무조건 이게 32G가 덜 아프다. 1일1의 제형들이 아까 펜 방식과 주사에 있어서 통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사의 굵기도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얘네가 32G거든요. 1일1 제형 제가 찾아보니까 다 32G입니다. 그 말은 뭐다? 1일1 제형과 지금 똑같다. 그러니까 엔젤라는 과거의 LG와 지금 진트로롱의 점유율을 못 넓히고 있는 그러한 단점들을 많이 수정해서 동등한 경쟁력을 갖춘 약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약은 제넥신과 작용 기전이 똑같기 때문에 추후 지켜봐야겠지만 이대로 제넥신도 가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통증을 또 봐야겠죠. 주사가 얇으면 통증이 좋은 거지만 어쨌든 약물 입자 자체의 통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엔젤라의 제재가 소마트로곤이거든요. 지금 이 시장은 소마트로핀이라는 게 부족해서 나오는 건데 다 비혈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한국에도 약이 뭐 8개 나오고 보셨겠지만 우월성을 입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효능과 안전성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은 약 보시면 돼요. 봅시다. 전체 부작용이 조금 많은데 이 약과 연관된 부작용이 한 15% 정도 많죠. 이걸 뜯어보면 주사 통증은 39.4%, 14%, 15% 정도 높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절대 동등할 수가 없어요. 왜? 약물 입자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게 스마트로건이 일본에서 한 데이터를 따로 공개했어요. 근데 숫자가 좀 작긴 하지만 이걸 좀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엔젤라고 이게 기존에 있는 1일 1제형 약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인젝션 사이트펜 주사의 통증이 72.7%, 대단히 높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통증 점수가 4점이잖아요. 이게 보통 통증 점수가 0점부터 이제 10점까지 되거든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 고통이 7점, 내성발톱 뽑을 때 수술 같은 통증이 7점 정도거든요. 6에서 7. 근데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야 될 통증 정도가 5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 한 2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4점 정도라고 본다면 조금 아프다.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좀 불주사 맞는 느낌이랄까? 그거 좀 아프잖아요. 그죠? 좀 쓰라리다. 요 정도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통증 점수가 4점 이상이면 그래도 조금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차이가 무려 70.7%와 13.6%. 그리고 여기 나오면 낮은 점수. 그러니까 1점에서 3점은 그냥 따끔하네. 요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소마트로곤이 27.3%. 역시나 1일 이전에 훨씬 더 덜 아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통증은 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주사 제형을 기존에 있는 약과 동등하게 32게이지로 그리고 펜 방식으로 맞췄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온 1주 1제형보다 훨씬 덜 아플 것이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을 얼마나 올렸을까? 아무래도 편리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분명히 기존의 1일 1제형보다 비싸긴 할 거예요. 근데 과거처럼 막 2배 올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에 실패한 걸 봤으니까. 그럼 지금 엔젤라가 국내에 9월달부터 나왔거든요. 얘네가 가격을 얼마나 높였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엔젤라가 어떠냐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 봅시다. LG화학 이게 국내에서 1등이잖아요. 지금 건강보험 상해 기준으로 17만 7,400원이고 화이자 엔젤라는 32만 8,2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0kg 소화를 기준으로 3주 투여한다고 가정하고 약가를 계산하면 지금 LG화학 유트로핀 S는 26만 원이고요. 주일에 투여인 엔젤라 같은 경우는 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셨겠지만 급여, 중국에서는 급여가 한 10%밖에 되지 않고 비급여가 90%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비급여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건강보험 상해 기준으로 그대로 만약에 비급여 가격이라고도 본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얼마 정도 올랐냐? 30% 정도밖에 오른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뭐 엔젤라가 보통 이게 기존에는 1일 1제형 가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분당 아파트 가격이 3,500만 원인데 1년 맞추는데 한 3,500만 원 들었다고 해요. 이게 보통 한 16개월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지금 약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보통 이게 30kg잖아요. 그럼 30kg면 보통 한 달에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럼 이게 한 달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6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게 비급여로 할 때 1년에 한 720만 원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예를 들어 1,400만 원 막 이러면 안 맞출 것 같고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충분히 맞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건강보험의 기준으로 하면 30% 정도 비싼 거니까 30% 하면 900만 원 정도 되죠. 이거는 제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엔젤라 가격이 한 30% 40% 정도만 비싸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 성공할 대단히 높다라고 봐요. 왜? 어쨌든 간에 주사 굵기도 똑같은 기준을 맞췄고 가장 중요한 펜 방식도 맞췄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환자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제넥시가 똑같은 작은 기전의 이 약이 과거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수정을 했고 주일의 제형과 통증을 뺀 약물 입자 자체의 통증을 빼고 주사나 뭐 펜 방식이나 가격도 이런 부분 대폭 수정해서 지금 내놨다. 그래서 이게 9월달부터 국내에 팔리는데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시장 점유에 넓혀간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과 중국이 시장이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지금 맘카페에서 붐이 일어났듯이 중국도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중국도 이런 제형의 약의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젤라는 중국에서 임상 안 했으니까 중국에 출시 안 하니까 제넥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젤라의 성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제넥시는 이거를 그 중국 제약사 아까 아이맵에 570억 정도 기술한 건데 얘네가 또다시 현지 제약사 점프캔이라는 회사에 기술했습니다.
이 금액이 3,700억 정도고요. 얘네가 계약금만 한 430억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완전 남는 장사예요. 왜? 제넥시는 총 통틀어서 500억 정도인데 그럼 계약금 얼마? 한 2, 30억 받았을까요? 얘네는 지금 어쨌든 삼성 거의 성공하니까 비싸게 받았겠죠. 근데 아까 화이자가 글로벌 판권을 6천억 사왔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중국 판권만 했는데 3,700억이면 대단히 잘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잘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점프캔이 바보도 아니고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니까 사왔겠죠. 그리고 항상 기수출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 이 회사의 규모가 중요한데 이 회사가 지금 2020년도 매출이 1조 6,700억이고 영업이익이 4,100억입니다. 꽤나 견실하죠. 그리고 매출의 60%가 소아과. 지금 소아성장 호르몬 치료제잖아요. 그죠? 얘네가 지금 중국 내에 거래하는 병원만 23,000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1,700개 털티어리 하스피터 나오잖아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상급 종합병원, 우리나라로 보면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서울대병원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사실 이건 아까 보셨겠지만 급여가 1, 비급여가 9였죠. 중국 시장. 우리나라도 3.5 대 6.5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은 뭐냐면 국립병원보다 민간 병원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굳이 국립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받고 영상 보고 내가 엄마가 내 아들한테 놔주는 거라 이거는 큰 병원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민간 병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얘네가 기존에 거래하는 병원이 23,000개니까 얘네한테 우리 이번에 약 나왔으니까 이거 좀 해줘. 쉽게 매출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거래를 통해서 제넥신이 이득 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얘네끼리 거래한 거라 아이메 바이오파마만 이득을 본 건데 그래도 어쨌든 제넥신도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넥신도 팔릴 때마다 두 자릿수 로열티를 받을 거니까 10% 보통 받거든요. 10에서 15%라고 하거든요. 하나 팔릴 때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약이 잘 팔릴수록 제넥신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딜은 대단히 좋은 딜이었다. 바로 저 딜이 좋은 이유가 이건데요. 이거 보셨겠지만 지금 진사이언스가 지금 롱액팅은 0.94였지만 전체 리퀴드 111 제형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두로 달리고 있대요. 일단 평균 16개월 정도 오랫동안 사용해서 한 번 사용하고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뭐다? 후발주자가 좀 뚫기 쉽지는 않다.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부 병원에서는 동일한 제네릭 명으로 경구용 제품 2개와 주사제 2개만 허용하므로 동일한 병원에서 여러 경쟁업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제한된다. 우리 아까 국내 같은 경우 약이 8개 있었잖아. 근데 중국으로 따지면 다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한을 한대요. 그 말은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약들이 다 비혈등성이잖아.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약이니까 병원 입장에서 어쨌든 그냥 가장 괜찮은 약을 쉽게 말하면 4개만 판매한다는 거야. 그럼 가장 괜찮은 건 뭘까요? 당연히 제약사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매기겠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제약사가 매출이나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 아까 보셨죠? 아이맥 바운보다 점프캔이 훨씬 더 좋은 회사고 돈을 1년에 뭐 4,000원, 5,000원씩 버는 회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봅시다. 제넥신의 약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 되고요. 아이맥 같은 경우는 1,400억, 아이맥이 얘네한테 바로 기술한 점프캔. 지금 얘네는 한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실적이 잘 받쳐주니까 기업이 견실하죠. 주가도 이런 겁니다. 사실 3상을 성공하고 나서 아이맥과 제넥신 다 주가 반응이 없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파이프라인에 한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주에 1 제형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2009년도에 국내에서도 나왔고 LG에서 중국에서도 2013년도에 나왔는데 이 약들이 국내에서는 단종됐고 중국에서도 점유율이 1% 미만이니까 시장에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넥신도 나중에 체크해야 될 게 좀 있죠. 주사제 굵기가 32게이지 G인지 그리고 펜 방식으로 내놓는지 이건 필히 체크해야 됩니다. 아마 근데 이렇게 내놓을 거라고 좀 봐요. 이렇게 내놓을 거라고 본다면 추후에 이제 가격 너무 비싸지 않고 한 30% 정도만 비싸게 내놓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제넥신이 이 약 말고 빈혈 치료제도 성공했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비혈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약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약들과 똑같은 효능을 입증하는 거는 편의성이나 가격이나 안전성에서 조금 개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시장 점유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이긴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제넥신이 자궁경부암도 뭐 조건부가 철회했죠. 그 키트루다 병입법인데 키트루다가 이제 1차 치료제 갑자기 허가받으면서 얘는 2차 치료제인데 완전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제넥신이 이것도 중국이고 이것도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시장이 유럽과 미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막 1조 2조로 갈 레벨업 할 만한 모멘텀은 아니다는 게 좀 아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허가가 된 게 2개 그리고 플러스 중국 시장은 꽤나 시장 전방성이 대단히 좋고 지금 이미 시장에 나온 약이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넥신이 지금 어쨌든 간에 가장 선두권에 뛰어드는 약은 맞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이거 전략만 잘 짜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3,700억 여러분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천천히 우리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 관심 포인트는 뭐다? 엔젤라가 국내에서 점유율을 넓혀가는지 체크하자. 오케이? 끝.